자, 이제 11장, 우리 첫 시간이죠? 11장부터 시작할 거고요. 우리 이제 수업 계획서 보면은 11장, 12장, 13장, 14장 내용이 이번 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 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모아서 일단 강의안과 강의노트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요. 거기에서도 아마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일단 11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11장 챕터명을 보시면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벡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벡터를 이제 함수화해서 벡터 함수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다음에 spa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학기 말쯤에 되면 그 공간 안에서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하는데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적분했던 쉬운 적분이 아니라 이제 이변수 함수 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다루게 될 거예요. 조금 심오해질 거예요. 자, 일단 우리 3차원 좌표계 11.1절은 3차원 좌표계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3dimension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3dimension, 그러니까 dimensio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4차원 같아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우리 앞에서 해야 되는 얘기들을 조금만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많이 했었는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함수를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그렸죠. 그 그림 우리가 그래프라고 했었고 그래프를 어떻게 많이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4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나눠서 이걸 평면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평면상에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 x값과 y값이 무엇인지, 즉 x가 a라는 점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있다. 그다음에 y값도 뭐 b라는 값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갖는 x는 a를 갖고 y라는 값은 b가 되는 그런 a, b라고 하는 점을 p라고 해보자. 그럼 이 p라는 점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평면상에다가 점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으로 분리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보통 2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x, y로 표현이 되니까 컴포넌트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2개로 표현되니까 2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2dimensional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2차원 공간, 2차원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 천장은 하나의 평면이잖아요. 그 평면에 만약에 뭐 개미나 뭐 모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모기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X좌표랑 Y좌표 이렇게 좌표로서 표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면상에서의 얘기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이라고 하는 이 평면을 우리가 다 어떻게 부르냐면 R2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지금 R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R을 쓰고서 하나를 더 그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문서 작성할 때 볼드체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꺼운 R이라고 보면 되고 두껍게 쓰는 이런 문자는 대부분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수학에서는 리얼 넘버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실수들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첨자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R2라고 했잖아요. R2는 뭐냐면 차원을 의미하는 거죠. 즉 X축과 Y축. 근데 X랑 Y에 존재하는 숫자들이 모두 다 실수 범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 다 모아놨기 때문에 R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직선상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뭐 X축 하나가 있다. 그러면 변수 하나씩 뭐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5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직선상이 있다고 하면 이 수직선은 지금 1, 5, 뭐 10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지금 대응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실수를 전체 모아 놓은 거고 지금 X축 하나만 있으니까 차원으로 생각하면 1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 R이라고 쓰는 거죠. 1차원이니까 위첨자 1은 그냥 뺀 거예요. R이라고 쓰고 2차원은 이렇게 R2라고 쓴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3차원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자, 2차원은 평면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그냥 이런 종이, 이런 평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 공간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공간은 뭘까요? 공간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장소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장소. 여기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죠. 공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했을 때 기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X축, Y축, G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평면을 의미할 때는 X축, Y축 두 개만 있으면 구성이 충분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G라고 하는 요 수직선 보이시죠? 수직으로 표현되는 G축이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축이 3개가 된 거고 이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이 전체 공간을 3차원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실수 범위 안에 있는데 그 실수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 여기에 있는 점, 여기에 있는 점 할 것 없이 몽땅 다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고 쓴다? R3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3차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R2라고 썼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A, B도 있지만 여기에는 C, D라는 점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E, F라는 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이 이 공간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가득 차 있겠죠. 그걸 몽땅 다 모아놓은 집합, 셋을 R2라고 한다. 그러면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은 R3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잘 보면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그러면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할까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냐면 지금 이 중심점 O라고 써져 있는데 이 O는 원점, 오리진이라고 보면 돼요. 즉 0,0처럼 원점. 근데 지금 3차원이니까 0,0,0을 의미하는 거고 이 원점으로부터 지금 커지는 방향, X축으로도 커지는 방향 한번 생각해 보면 정수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2, 3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 그 반대편은 어떤 숫자가 되냐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X축에서도 지금 방향이 존재하고요. G축에서도 위로 가면 1, 2, 3 이렇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본 것처럼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을 유향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directed line,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X축, Y축, G축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좌표, X좌표, Y좌표, G좌표 이렇게 해서 좌표축이라고 해요. 자, 좌표축은 우리가
coordinate access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때 이제 X축, Y축, G축이 이렇게 방향이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여러분 오른손을 펴서 X축의 화살표 방향으로 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꽂아보세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고, 그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X축 이렇게 꽂고 Y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향했을 때 엄지손가락은 위쪽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X축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그 다음에 G축은 그때 위로 향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X, Y, G라고 하는 세 개의 좌표축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고요. Y축의 양의 방향을 이쪽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G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G의 방향은 X쪽으로 꽂고 Y의 양의 방향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G축이 아래쪽으로 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그냥 편하게 지금 요 그림상에 있는 좌표축을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X, Y, G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좌표축이었고, 그럼 이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평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X축과 G축이 만나서 결정되는 평면을 우리가 XG 플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의 이름을 같이 따온 거죠. XG 따온 거고. 그 다음에 Y축하고 G축이 만나서 결정되는 평면을 YG 평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만나서 결정되는 평면은 XY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표축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보면 공간이 나눠지게 돼요. 우리 아까 2차원 평면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2개의 직선 때문에 4개의 공간이 생기게 되죠. 4개의 분리된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불렀죠?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명칭을 불렀었죠. 그런데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3차원은 이제 몇 개로 분리가 될까요? 여기 지금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 3개의 축으로 공간을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듯이 여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이 있고 이 옆에 공간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하나 공간이 보이고 여기도 공간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G축의 아래쪽으로 G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공간이 또 있죠.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총 8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층 집을 지은 거예요. 2층 집을 지었는데 1층에 4개의 방이 있고 2층에 4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분리가 된 거죠. 축에 의해서 3개의 축으로서 8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공간 중에서도 X랑 Y랑 G가 몽땅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공간을 꼽으라면 어디가 될까요? 양수인 공간. X도 양수, Y도 양수, G도 양수. 그 공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 공간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다 양수인 공간이에요. X도 지금 양수, Y도 양수 맞나요? 그 다음에 G도 양수. 그래서 지금 요 공간이 바로 모두 다 양수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irst octant라고 해요. 우리 아까 2차원에서는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여기를 1공간 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 1, 8분 공간. 그러니까 8개 공간으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간을 8개로 쪼갤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차원 공간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G 플레인, YG 플레인, XY 플레인 이렇게
플레인이 표현이 되죠. 평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coordinate plane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공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몇 개로 분리가 된다? 8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8분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옥턴트라고 영어로 쓰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공간은 제1 8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아, 그거 있잖아. 제1 8분 공간에서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자, 2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1,1이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x가 1이고 y가 1인 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1, y쪽으로 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X축으로 점을 이렇게 쭉 내려보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0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을 아래로 그냥 쭉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한다 또는 프로젝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P라는 점을 Y축으로 프로젝션 해볼게요. 즉 Y축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1이 된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이런 점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컴포넌트끼리 1,1이라는 형태로 순서쌍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좌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3차원 공간에서는 P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A, B, C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컴포넌트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점을 보면 아, 이거 3차원 공간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아, 2차원에서 X랑 Y가 정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의 의미는 뭐냐? 이 P라는 점을 내가 이렇게 프로젝션 시켰을 때, 아래쪽으로 쭉 떨어뜨렸을 때, 이 점의 위치가 뭐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은 뭐가 될까요? 무엇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지금 C라고 하는 점은 G축의 좌표를 의미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C만큼이란 뜻인데 그것을 쭉 떨어뜨려서 평면상에, 즉 X, Y 평면상에다 사용을 시켰으니까 이 점의 위치는 G축의 값이 제로가 되겠죠. 높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대신에 A와 B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제로라는 위치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이 P라는 점을 이렇게 X축으로 한번 사용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이렇게 사용을 시키면 y 값이 제로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y 값이 0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를 이렇게 y축으로 사용을 시켜볼게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y와 g축에 의해서 구성되는 yg 평면에다가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점이 딱 떨어지게 될 거고 이 점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그쵸? 이번에는 뭐가 0이 된다? x축에 있는 점의 좌표가 0까지 가는 거니까 0, B, C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축으로, 즉 어떤 평면으로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 한번 볼까요? 노트에 보면 3차원 직교 좌표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이건 우리가 집합기호인데 지금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바가 하나 있어요. 바의 의미는 뭐냐면 such that이에요. 즉 such that, 바 이하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이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 이후에 있는 것들의 모임을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바 이후에는 지금 어떤 조건이 있냐면 x랑 y랑 g가 실수의 원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 r이라고 하는 게 집합이고 여기 x, y, g는 원소죠. 그래서 집합, 실수 집합 안에 있는 x, y, g를 다 모아서 지금 기호로 쓴 것처럼 x, y, g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몽땅 모으면 뭐가 된다? 3차원 직교좌표계, 3차원 공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x, y, g는 x, y, g가 다 실수의 원소예요. 그것들을 몽땅 모았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1, 1도 있을 수 있고요. 1, 3, 2도 있을 수 있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즉 x는 다 실수 범위에 있고 y도 실수 범위에 있고 g도 실수 범위에 있는데 이런 모든 조합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3차원 직교좌표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모아져서 3차원 공간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을 한마디로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 모든 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집합 기호를 쓰면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여러분은 아 이거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모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리얼 넘버라고 아까 얘기했죠. 실수예요. 실수를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 루트 3, 뭐 3, 100, 마이너스 1000 이런 모든 숫자, 유리수, 무리수 다 더해서 R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3차원 직교좌표계는 R 뭐라고 표현한다? 3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4차원 직교좌표계는 뭐라고 쓰면 돼요? R4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4차원, 또 5차원, 6차원 이렇게 차원이 증가하면 결국에 확장해서 일반화를 했을 때 n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쓰냐? R에 n이라고 쓰면 돼요. n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3차원까지는 우리가 아까 그 방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각화가 가능해요. 근데 4차원부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 차원은 3차원까지인 거고요. 그 이상의 차원은 존재하지만 수학적으로 표현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거에서는 3차원 이상의 4차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x, y, g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타임 변수, 그러니까 시간 변수를 추가해서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래 n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n은 뭐냐면 정의가 몇 개 있는 건가요? r이 n차원, 그러니까 실수의 원소들이 몇 개 모여 있는 거? n개만큼 순서쌍처럼 모여 있는 거죠. 컴포넌트끼리. 그러니까 R의 n개의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n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곱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곱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어떤 것들의 모임이다? 3차원이면 원소 3개의 모임이다라고 했고 n차원이면 원소 n개의 모임이 될 테니까 n개를 표현해 주면 되고요. n개는 x, y, g, 뭐 w, 뭐 또는 뭐 q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첨자를 써서 x1, x2, xn까지 이렇게 n개가 있다라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줘야 되죠. 자, 발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xi 이때 i라고 하는 첨자는 뭘 의미한다? 1부터 n까지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xi는 뭐다? 실수의 멤버다. 그래서 각각 실수인데 그것들을 n개만큼 이렇게 순서상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n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을 볼게요. 자, surface 공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예제 1번을 같이 보죠. 다음 식은 R3에서 어떤 공면을 나타내는가? 이제 여러분이 예제를 봤을 때 해석이 될 거예요. R3라고 하는 기호가 나왔고 공면은 말 그대로 공면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면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공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면이라는 단어는 surface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다음 식은 R3에서 어떤 공면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는데 자, 지금 A번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A번에 G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G는 3이다. 이게 뭘까요? 자, 문제에서 가정은 뭐다? R3에서 라고 했어요. 그럼 가정이 뭐냐면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럼 3차원 공간에서는 G는 3이다 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뭘까요? 자, 여기 지금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R3에서 즉 X축, Y축, G축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G는 3이다라는 뜻은 뭘까? 생각해 보니 G는 3인 거고 X랑 Y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안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다? X랑 Y는 모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X랑 Y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나요? for all이라고 보면 되죠. 모든 x, 모든 y. 그러니까 x가 뭐든 1이 됐든 뭐 마이너스 1이 됐든 100이 됐든 상관없어. 그다음에 y도 1000이 됐든 뭐 마이너스 1000이 됐든 루트 3이 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x, 그다음에 모든 y. 근데 이 x는 어디에 멤버냐면 실수의 멤버고 y도 실수의 멤버인 거죠. 지금 이렇게 a를 뒤집어서 쓴 거는 뭐였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또는 for all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 모든 y. 근데 어디에 있는 x야? 실수 안에 있는 x다. y도 실수 안에 있는 x, y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수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g는 3이라는 뜻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g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축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g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g는 하나의 공간상에서 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높이가 3인 거를 다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x랑 y는 어디에 있냐면 평면상에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방 안에 있는 바닥면이 XY 평면인 거죠. XY 플레인인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내 키의 위치가 G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하면 요 위치가 바닥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G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3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라 라는 뜻은 x, y가 여기에 있어도 g값은 3이 돼야 되는 거고 x, y가 여기에 있어도 높이는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가 무엇이든 항상 g의 값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x, y에 대해서 g가 3인 것들을 쫙 모으면 선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점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높이가 3인 전체 평면이 결국에는 g는 3이다라는 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g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g라고 하는 축에 대해서 1차원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g는 3이다.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y축과 g축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이다 라고 했을 때 g가 3이다 라는 뜻은 뭐가 될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y가 어떤 값이든 g의 값은 3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y가 여기에 있어도 g는 3이 되는 거고 y가 여기에 있어도 g는 3이 되는 거고 모든 y에 대해서 g는 3이 되니까 그런 3들을 다 모으면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디에서 정의하는가, 그러니까 공간에서 정의한 건지 평면에서 정의한 건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직선을 나타내는 건지 평면을 나타내는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공간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g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뭐냐면 평면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y는 5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공간상에서. 다시 얘기하면 x랑 g의 정보는 전혀 없으니까 이건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x랑 모든 g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는 실수의 원소고 g도 역시 실수의 원소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의 y가 5다라는 것은 x, g의 값에 관계없이 y가 항상 5인 것들을 모아놓아라 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본다면 x와 g가 어떤 값이든 x, g 평면상에 있는 값이 무엇이든 간에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이든 또는 뭐 여기에 있는 값이든 상관없이 y 값은 5가 돼야 되니까 y 값이 5가 되는 것을 몽땅 다 모으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논리는 지금 요 A번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번과 B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결국에 3차원에서 g는 3이다. g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죠. 왜냐하면 축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럼 변수가 3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나머지 x랑 y는 상관없이 라고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xy 평면상에 있는 어떤 xy 값에 대해서도 g는 3이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엔 이 관계가 어떨까요? xy 평면하고 지금 만들어진 g는 3하고 어때요? 평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g는 3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x랑 y가 x축과 y축이 만들어내는 평면, 즉 xy 평면하고 평행인 평면이라는 거예요. 대신 높이가 3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B번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y는 5다라는 거는 나머지 변수 x하고 g, 즉 x축과 g축이 만들어내는 평면 xg 평면과 평행하는 평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x랑 g가 만들어내는 이런 평면과 지금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y라고 하는 2차원 평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2차원 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 y가 5라는 뜻은 뭐다? x가 뭐든 상관없이 y 값이 5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직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어떤 공간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